다른 나라들의 법. 고조선에 팔계조법이 있었던 것처럼 옛날 다른 나라들에도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한 법이 있었어요. 이집트 법. 고대 이집트에는 법에 대해 적어놓은 책은 없지만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한 법이 있었어요. 죽은 사람을 묻을 때 함께 묻는 문서인 사자의서를 보면 왕의 말이 곧 법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것은 왕을 태양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바빌로니아의 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받는 만큼 똑같이 돌려준다는 말로 함무라비 법전의 원칙이랍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바빌로니아의 왕인 함무라비가 돌에 새긴 법전이에요. 이 법전에는 282개의 법이 새겨져 있는데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일을 그대로 당하도록 하고 있어요. 함무라비 법전에는 가격이나 무역 등 경제에 대한 법, 결혼이나 이혼 등에 대한 가족법, 남을 때리거나 상처를 입힌 사람을 벌하는 법, 노예제도나 빚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오래된 법이지만 무척 짜임새 있게 정리되어 있답니다. 고조선 북쪽의 나라 부여. 고조선의 북쪽에는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부여의 왕인 헤브르 왕은 나이가 들어도 아들이 없죠. 아들을 얻기 위해 산과 강에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헤브르 왕이 제사를 마치고 궁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호년이라는 연못을 지나는데 헤브르 왕이 탄 말이 갑자기 멈추더니 큰 바위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어요. 헤브르 왕이 신하들을 시켜 바위를 옮기도록 했더니 금빛 개구리를 닮은 사내 아이가 있었어요. 헤브르 왕은 그 아이를 하늘이 내려준 아기라고 생각하고 궁으로 데려갔지요. 헤브르 왕은 그 아기를 아들로 삼고 그 말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고조선의 북쪽에 있던 나라 부여. 고조선의 북쪽에는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땅을 만주까지 넓혔던 부여의 역사는 중국이 자기들 마음대로 역사를 꾸며내면서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답니다. 부여는 어떤 나라인가요? 부여는 지금은 만주에 있던 나라예요. 부여에는 백두산에서부터 만주로 흐르는 숭화강이 있어요. 숭화강 주변에는 넓은 평야가 있어 부여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았지요. 부여라는 나라 이름은 넓은 들을 뜻하는 벌자가 붙은 부리로 바뀌었다가 다시 부여가 되었다고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부여의 중심에 사슴산이 있었는데 사슴을 만주말로 푸후라고 불러서 부여가 되었다고도 하지요.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는 부여에 관한 재미있는 기록이 있어요. 부여 사람들은 어른과 아이,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부여에 가면 길거리에서도 노래를 흥얼거리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대요. 부여 사람들은 노래 부르기를 무척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역사 플러스 부여가 생겨난 이야기. 삼국유사에는 헤모스의 아들이 헤브르 왕이라고 나와요. 헤모스가 부여를 세운 뒤 그의 아들 헤브르 왕이 도읍을 가서본으로 옮기고 나라 이름을 동부여라고 바꾼 것으로 되어 있지요. 반면 삼국사기에서는 헤모스와 헤브르 왕이 피를 나눈 관계가 아니에요. 부여의 왕이었던 헤브르 왕이 도읍을 가서본으로 옮기며 나라 이름을 동부여라고 바꾸었고 헤모스는 헤브르 왕이 있던 곳에 따로 나라를 세워 부여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지요. 삼국지 위지 동의전. 삼국지는 중국 서진의 진수가
중국 삼국시대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위나라 역사를 다룬 부분인 위지에는 그때 중국 동북 쪽에 있던 나라에 대한 내용을 담은 동의전이 있어요. 동의전에는 고구려, 부여, 옥저, 동해, 사만에 대한 기록들이 있어서 중요한 역사 자료가 되고 있답니다. 부여의 이모저모. 부여에서는 해마다 음력 12월이 되면 연고라는 축제를 벌였어요. 연고는 북을 치며 신령을 맞이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부여 사람들은 연고를 통해 하느님께 농사가 잘 되고 사냥과 고기잡이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지요. 제사가 끝나면 한바탕 흥겨운 축제를 벌였어요. 다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고 며칠 동안 신나게 노래하고 춤을 추었지요. 연고 때에는 특별히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을 풀어주기도 하였답니다. 그 밖에 부여의 이모저모에 대해 알아보아요. 부여의 정치제도. 부여는 5개의 부족들이 모여서 세운 나라였어요. 그래서 나라도 5개로 나누어 다스렸지요. 중심은 왕이 다스리고 나머지 4곳은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다스렸어요. 왕이 다스리는 곳은 중심부가 되고 나머지 4곳은 사줄도라고 불렀답니다. 연고와 함께 열린 귀족회의. 연고에는 노비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을 뺀 부여의 모든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출도를 다스리는 신하들도 모두 모였지요. 그래서 귀족들이 모여 나란 일에 대해 의논하는 회의도 이때 함께 열렸답니다. 왕이 책임진 부여의 농사. 부여에서는 가뭄이나 장마 때문에 한 해의 농사를 마치면 이를 왕의 탓으로 돌리곤 하였어요. 왕은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거나 죽임을 당하기도 했지요. 윷놀이에서 찾을 수 있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부여의 신하들은 마가의 마는 말, 우가의 우는 소, 저가의 저는 돼지, 구가의 구는 개를 뜻해요. 이는 윷놀이의 도, 개, 걸, 윷, 모와 이름이 매우 비슷하지요. 그래서 윷놀이가 부여 사람들이 만든 놀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동부여와 북부여. 헤브르 왕은 동쪽 바닷가에 있는 가서본으로 도읍을 옮긴 뒤 나라 이름을 동부여로 바꿨어요. 그 많은 훗날 헤브르 왕의 뒤를 이어 동부여의 제2대 왕이 되었답니다. 원래 헤브르 왕이 다스렸던 고조선의 북쪽 땅에는 헤모스가 나라를 세우고 나라 이름을 북부여로 정했어요. 헤모스는 스스로를 하늘나라 왕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용 5마리가 끄는 수레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전설을 퍼뜨렸지요. 이렇게 해서 부여는 동부여와 북부여로 나뉘었답니다. 부여의 신하들인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부여에는 왕을 도와주는 신하들이 있었어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 불리는 신하들이 모여 나란 일을 이야기하고 왕을 도와 나라를 다스렸지요. 마가의 마는 말, 우가의 우는 소, 저가의 저는 돼지, 구가의 구는 개를 뜻해요. 부여에서는 농사 말고도 가축 기르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벼슬의 이름도 가축의 이름을 따서 지었답니다. 엄한 법으로 다스린 부여. 부여에서는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 4가지 법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이고 그 사람의 가족은 노비로 삼았지요. 또 물건을 훔친 사람은 훔친 물건의 12배를 물어주게 했지요.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면 그 남자를 죽였고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
그 여자를 죽인 뒤 무덤에 묻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만큼 사람의 생명과 재산, 가정을 소중히 지키고자 했던 것이지요. 여러 가지 무덤의 모습도 시대에 따라 바뀌어갔어요. 고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에는 고인돌과 돌놀 무덤이 있어요. 고인돌이 큰 돌을 세우고 그 위에 넓적한 돌을 덮는 형태의 무덤이라면, 돌놀 무덤은 땅을 파서 네모난 공간을 만든 뒤 돌들을 잇대어 관을 만든 무덤이지요. 돌놀 무덤은 석관묘라고도 불러요. 부여와 사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주로 덧널 무덤에 묻었어요. 덧널 무덤은 무덤 속에 관을 넣어두는 네모난 모양의 공간을 나무로 쫙 만든 무덤이에요. 그 안에 죽은 사람이 당긴 나무로 만든 관을 넣었지요. 그리고 관 주위의 빈 공간에 죽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썼던 물건들을 껴묵거리로 넣었어요. 어떤 지역에서는 죽은 사람을 큰 독에 넣고 묻기도 했어요. 이러한 독무덤은 죽은 사람의 살이 없어지고 뼈만 남은 상태이거나 어린아이와 같이 몸집이 작은 사람이 죽었을 때 묻는 방법이었지요. 광야의 지도자.